2026년 2월 28일 세상의 모든 시선이 중동의 붉은 화염에 쏠려 있던 그날, 중국 산둥성의 해안가는 묘지처럼 고요했습니다. 새벽 4시, 평소라면 이란에서 험난한 파도를 뚫고 도착한 거대한 유조선들이 꼬리를 물고 늘어서서 쉴 새 없이 검은 황금을 토해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기계음이 고막을 때리고 짙은 기름 냄새가 진동해야 할 거대한 항구에는 오직 차가운 바닷바람만이 불고 있었습니다. 유조선은 단 한 척도 오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터졌습니다. 단 24시간 만에 전 세계 원유의 20%가 통과하는 좁고 위태로운 바닷길.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유조선의 80% 이상이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전광판은 순식간에 핏빛으로 물들었고, 세계의 주요 언론들은 일제히 정규 방송을 중단하며 숨막히는 긴급 속보를 쏟아냈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미사일이 밤하늘을 가르고 이란의 핵심 시설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포화 속에 갇힌 이란이 이 끔찍한 사태의 가장 큰 희생자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오랜 경제 제재로 숨을 헐떡이던 낡은 제국이 마침내 치명상을 입고 쓰러졌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중동의 한 국가가 잿더미로 변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폭격의 진짜 파편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의 심장을 아주 깊숙이 찌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피를 흘리며 서서히 죽어가는 진짜 희생자는 전쟁 당사국인 이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거대한 경제 대국, 중국이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진 이 짧고 격렬한 충돌이 어떻게 14억 인구를 품은 거대한 대륙의 숨통을 단숨에 조일 수 있었을까요? 왜 국제사회의 전면적인 충돌을 항상 교묘하게 피해 오던 거대한 용이 저 멀리 고립된 나라의 운명 앞에 이토록 핏길을 잃고 서 있는 걸까요? 이 고요하고 스산한 산둥성의 새벽은 우리에게 하나의 섬뜩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도대체 왜, 심지어 제3차 세계대전의 방아쇠를 당길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이란을 지켜야만 하는 것일까요? 시간을 거슬러 이 모든 비극의 씨앗이 잉태된 2021년 3월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시 전 세계의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해 있을 때 베이징과 테헤란은 조용히 그리고 은밀하게 세계 질서를 뒤흔들 거대한 문서에 서명을 마쳤습니다. 바로 25년 포괄적 전략 협력 협정입니다. 겉보기에는 그저 흔한 외교 문서 같았지만 그 이면에는 강대국의 감시망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완벽한 생존의 공식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중국은 이란의 도로와 철도, 그리고 항만과 석유화학 시설에 천문학적인 자본을 쏟아붓기로 약속했습니다. 그 대가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2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흔들림 없이, 그것도 상상을 초월하는 파격적인 할인을 받아 원유를 공급받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138만 배럴이라는 거대한 양의 검은 피가 중국의 심장을 향해 뿜어져 나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름이 아니었습니다. 국제 시세보다 배럴당 무려 10달러나 저렴하게 들어오는 이른바 할인된 황금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거래가 진정으로 놀라운 이유는 그 엄청난 규모나 저렴한 가격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소름 돋는 사실은 이 모든 거래를 성사시키는데 단 1달러도 필요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미국의 촘촘한 금융 제재망을 비웃듯 중국은 위안화로 결제하거나 이란의 낡은 인프라를 새로 지어주는 대가로 기름을 받는 원시적이고도 완벽한 물물 교환 방식을 택했습니다. 세계 최대의 원유 소비국인 중국에게 이란은 값싸고 편리하며 미국의 달러 패권조차 닿지 않는 완벽한 어둠 속의 주유소였던 것입니다. 대형 마트의 까다로운 규제를 피해 뒷골목 구멍가게에서 싼 값에 물건을 쓸어 담듯 중국은 이란이라는 뒷골목 주유소를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었습니다. 초강대국이 국제사회의 삼엄한 경계망을
뱀처럼 빠져나가며 만들어낸 이 기막힌 거래는 수년 동안 너무나도 매끄럽게 돌아갔습니다. 마치 정교하게 깎인 톱니바퀴처럼 중국의 거대한 공장들은 이란이 보내주는 값싼 에너지를 수혈받으며 전 세계를 향해 무서운 속도로 물건을 쏟아냈습니다. 모든 것이 중국의 치밀한 계산대로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완벽해 보였던 이 어둠 속의 주유소는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이 은밀하고 달콤한 밀월 관계는 중동의 캄캄한 밤하늘이 갑작스러운 화염으로 붉게 찢어지는 순간 처참하게 박살나고 맙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거대한 폭탄이 불패의 신화를 써내려가던 바로 그 뒷골목, 주유소 한가운데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거대한 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집이 매일 소비하는 물의 거의 절반을 공급하는 유일한 수도관이 딱 하나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갑자기 누군가 그 수도관의 밸브를 잔인하게 틀어막아 버린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끔찍한 상상은 2016년 2월 마침내 현실이 되었습니다. 바로 호르무즈 해협 이야기입니다. 페르시아만에서 바깥 넓은 바다로 나가는 유일한 출구인 이곳의 가장 좁은 폭은 고작 33km에 불과합니다. 서울에서 수원까지의 거리보다도 짧은 이 비좁고 위태로운 바닷길을 통해 전 세계 해상 원유 물동량의 3분의 1이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그중 40%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기름이 오직 단 하나의 나라, 중국의 굶주린 기계들을 돌리기 위해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의 서늘하고 강경한 선포와 함께 쏟아진 맹렬한 폭격은 이란의 심장부인 정유시설과 핵심 항만 인프라를 순식간에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하늘을 찢으며 떨어지는 불벼락은 단순히 이란의 영토만을 파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융단 폭격의 진짜 결과는 호르무즈 해협의 사실상 전면 봉쇄였습니다. 그 좁은 통로를 가득 메우고 있어야 할 검은 원유의 강물은 차갑게 메말라 버렸습니다. 중국으로 향하던 가장 굵은 생명줄의 밸브가 완전히 잠겨버린 것입니다. 가장 값싸고 안전하다 믿었던 꿈의 에너지 공급처가 하루아침에 지옥불이 끓어오르는 전쟁터로 변해버린 이 상황에서 베이징의 지도자들은 일제히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핏줄을 타고 흐르던 기름이 멈추었다는 것은 단순히 길거리 주유소의 가격표가 오르는 수준의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륙의 맥박이 멈추는 이 거대한 심정지 사태의 진짜 공포는 아직 수면 위로 드러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멈춰버린 기름강의 파괴적인 충격파는 평범한 시민들이 아닌 중국 대륙의 가장 깊숙한 그늘을 향해 소리 없이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국제사회의 감시를 피해 어둠 속에서 중국 제조업의 뼈대를 굳건히 떠받치고 있던 거대한 비밀 함대와 이름 없는 군대들. 그들이 이제 피할 수 없는 가혹한 사형, 선고를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경제제국을 굳건하게 지탱해온 진짜 힘이 화려한 상하이나 베이징의 마천루가 아니라 잿빛 연기가 자욱한 산둥성 해안가에 숨겨진 작고 낡은 공장들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산둥성에는 이른바 티팟, 즉 찻주전자라고 불리는 소규모 독립 정유소들이 거미줄처럼 빽빽하게 밀집해 있습니다. 대형 국영 정유사들에 비하면 그 이름처럼 찻주전자만큼이나 작고 초라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작고 보잘것없는 공장들은 중국 전체 원유 수입의 무려 20%를 집어삼키는 무시무시한 위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무서운 금융 제재의 칼날을 피해 대형 국영 기업들이 이란산 원유를 쳐다보지도 못하며 몸을 사릴 때 이 동네 구멍가게 같은 티팟 정유소들은 그림자 함대라는 유령선들을 통해 아주 은밀하게 기름을 공급받고 있었습니다. 그림자 함대. 그들은 캄캄한 망망대해 한가운데서 위치 추적 장치를 완전히 끄고
유령처럼 배에서 배로 기름을 옮겨 싣는 위험천만한 고개를 벌였습니다. 원산지를 말레이시아나 오만으로 감쪽같이 세탁한 이란의 저렴한 검은 피는 그렇게 산둥성의 찻주전자들로 쉴 새 없이 흘러들어갔습니다. 이 은밀한 뒷골목의 연금술사들은 헐값에 들여온 이란의 기름을 밤낮 없이 정제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싼 가격에 석유화학 원료와 연료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마법 같은 원료들은 중국 전역의 장난감 공장, 의류 공장, 플라스틱 용기 공장으로 핏줄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전 세계의 마트 진열대를 장악한 중국산 제품들의 그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은 바로 이 산둥성의 작은 찻주전자들이 뿜어내는 매캐한 연기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전쟁의 무자비한 불길이 중동을 집어삼키고 호르무즈 해협이 닫히자 바다 위를 떠돌던 그림자 함대의 은밀한 항로가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끊임없이 쏟아지던 싼 기름이 뚝 끊기자 산둥성의 찻주전자들은 서서히 불을 잃고 차갑게 식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공장의 가동 중단이 아니었습니다. 티파 정유소들의 굴뚝에서 연기가 완전히 멈추는 바로 그 순간 중국 전역에 흩어져 있던 수만 개의 하청 공장들은 끔찍한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세계의 공장이라는 거대한 기계를 미친 듯이 돌리게 만들었던 그 싸고 흔한 마법의 원료가 하룻밤 사이에 허공으로 영원히 증발해버렸다는 무서운 진실을 말입니다. 모든 제조 원가가 미친 듯이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거대한 파멸의 도미노에서 첫 번째 조각이 쓰러진 것에 불과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사방이 꽉 막힌 거대한 밀실에 갇혀 있다고 말입니다. 외부에서 생명줄과 같은 식량과 공기를 들여오던 유일한 문은 굳게 잠겨버렸고 살기 위해 당신이 만든 물건을 밖으로 내다 팔아야 할 창문마저 캄캄하게 봉쇄되었습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이 끔찍한 질식 상태. 이것이 바로 2026년 2월 전 세계를 호령하며 거침없이 질주하던 중국 경제가 마주한 피할 수 없는 덫이었습니다. 숫자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중국의 심장부인 제조업이 얼마나 치명적인 내상을 입었는지 모든 경제 지표가 일제히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2월 중국의 공식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49.0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경제의 심장박동을 나타내는 이 숫자가 기준선인 50 아래로 떨어졌다는 것은 대륙을 덮고 있던 거대한 공장들이 서서히 피를 흘리며 쪼그라들고 있다는 명백한 사망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산둥성의 작고 낡은 찻주전자 정유소들이 차갑게 식어버리자 그곳에서 뿜어져 나오던 값싼 원료에 기대어 연명하던 수만 개의 하청 공장들이 도미노처럼 무참히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끔찍한 밀실의 공포는 단지 자원이 들어오는 문이 막혔다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중국 물류의 거대한 심장인 코스코 선사와 세계적인 해운 기업 머스크는 중동으로 향하는 핵심 항로의 운항을 전면 중단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건조한 발표문이 의미하는 바는 끔찍했습니다. 이란의 값싼 기름이 대륙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것과 똑같이 중국의 피땀 어린 공장 노동자들이 밤낮 없이 만들어낸 수많은 물건들이 중동이라는 거대한 신흥시장으로 빠져나가는 길마저 완벽하게 끊겨버렸다는 뜻입니다. 미국의 견고한 관세 장벽을 피해 아랍에미리트의 뜨거운 사막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거대 도시에 수많은 전기차와 철강을 쏟아내며 새로운 탈출구를 개척하던 중국에게 이것은 마지막 남은 숨통마저 무자비하게 조여버리는 치명적인 일격이었습니다. 원료를 사올 수도 완성된 물건을 팔 수도 없는 완벽한 이중고, 들어오는 문도 나가는 문도 모두 단단히 막혀버린 이 거대한 밀실 속에서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질식해가고 있었습니다. 세계의 관찰자들은
거대한 공장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텔레비전과 플라스틱 장난감의 가격표가 폭등하는 이 답답한 상황이 중국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악몽일 것이라 섣불리 단정 지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전 세계의 시선이 바다 위에서 멈춰선 거대한 컨테이너선과 차갑게 식어버린 공장 굴뚝에 쏠려 있을 때 베이징의 최고 지도부를 뼛속까지 시린 공포에 떨게 만든 진짜 시한폭탄은 전혀 다른 곳에서 조용히 째깍거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공장 기계의 멈춤이나 플라스틱 조각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파멸의 카운트다운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곳, 바로 14억 인구의 생존 본능과 직결된 가장 연약하고 폭발적인 곳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기름값이 오르면 텔레비전 뉴스에 나오는 주유소의 긴 행렬이나 항공권 가격의 상승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중동의 화염이 쏘아올린 진짜 치명적인 시한폭탄은 텅 빈 공장이나 주유소가 아니라 14억 중국인의 매일 밤 식탁 아래에 깊숙이 숨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첫 번째 도미노가 무너지자 천연가스라는 두 번째 도미노가 쓰러졌고 곧이어 비료라는 세 번째 도미노가 식량이라는 네 번째 도미노를 덮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4억 인구에 타는 듯한 헉이라는 가장 거대하고 공포스러운 마지막 도미노가 요란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중동 지역은 단순히 검은 기름만 뿜어내는 모래사막이 아닙니다. 이곳은 전 세계 질소 비료의 핵심 원료인 천연가스와 암모니아를 끝없이 공급하는 거대한 심장입니다. 전쟁의 포화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자 전 세계를 잇던 이 핏줄 같은 비료 공급망이 통째로 끊어져 버렸습니다. 시장이 받아든 수치는 재앙 그 자체였습니다. 불과 90날 만에 요소 비료 가격은 71%나 폭등했고 암모니아 가격 역시 61% 이상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세계 최대의 대두 수입국이자 어마어마한 양의 사료용 곡물을 집어삼키는 중국에게 비료 가격의 끔찍한 폭등은 곧 국가 식량 안보의 붕괴를 의미했습니다. 비료가 턱없이 비싸지면 농작물을 제대로 키울 수 없고 농작물이 부족해지면 가축을 먹일 사료 가격이 뜁니다. 사료 가격이 뛰면 결국 중국인들의 식탁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돼지고기와 닭고기 가격이 통제 불능 상태로 폭발하게 됩니다. 베이징의 지도부가 올해 야심차게 시작된 15차 5개년 계획에서 국가의 명운을 걸고 최우선 과제로 내걸었던 식량 안보는 저 멀리 이란 땅에 떨어지는 미사일 몇 발에 의해 모래성처럼 허물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역사적으로 거대한 중국 대륙의 절대 권력을 무너뜨린 것은 언제나 외부의 강력한 적이 아니라 내부 인민들의 굶주림이었습니다. 14억 인구의 위장이 텅 비어 분노의 짐승처럼 으르렁거릴 때 화려한 경제 성장 지표나 위대한 국가적 목표 따위는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합니다. 가장 원초적이고 통제할 수 없는 공포가 베이징의 붉은 벽돌을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식탁 위에 끔찍한 재앙이 14억 인민의 목을 서서히 조르고 있을 때 중국의 최고 권력자가 밀실에서 홀로 삼켜야 했던 가장 깊고 뼈아픈 고통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텅 빈 밥그릇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국이라는 거대한 적을 무너뜨리기 위해 아주 오래전부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치밀하게 벼려왔던 단 한 장의 지폐에 얽힌 무서운 음모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였습니다. 시계를 2022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차가운 평원에 러시아의 탱크가 진격했을 때 서방 세계는 막강한 금융 무기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들은 단번에 국제 결제망인 스위프트에서 러시아를 가차없이 잘라냈습니다. 모스크바의 숨통이 한순간에 조여드는 그 끔찍한 장면을 숨죽여 지켜보며 베이징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그것은 단순한 관찰이 아니라
뼛속까지 스며드는 공포였습니다. 우리도 어느 날 저렇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중국은 사력을 다해 보이지 않는 거대한 탈출구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심에 바로 위안화, 국제화 전략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 무역의 절대 다수를 장악한 달러의 늪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미국의 그림자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다는 절박함이었습니다. 이란과의 25년 전략 협정, 할인된 기름, 위안화 결제. 이 모든 것은 중국이 미국의 달러 패권이라는 거대한 감옥을 탈출하기 위해 은밀하게 구축한 가장 중요하고 완벽한 실험실이었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제재 때문에 어차피 달러를 쓸 수 없었고, 중국은 이란이라는 완벽한 파트너를 통해 위안화로 석유를 거래하는 탈달러의 꿈을 차곡차곡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중국은 엠브리지라는 다자간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플랫폼까지 야심차게 추진하며 달러를 거치지 않는 새로운 금융제국의 초석을 다지고 있었습니다. 이란과의 끈끈한 거래는 이 디지털 화폐 시스템이 달러의 지배력을 깨고 실전에서 얼마나 강력하게 작동할 수 있는지 증명하는 완벽한 무대였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2016년 2월, 이란의 핵심 시설에 떨어진 폭탄은 단순히 물리적인 파괴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중국이 수십 년간 수조 원을 쏟아부으며 공들여 쌓아올린 달러 없는 세상이라는 거대한 모래성을 단숨에 무너뜨리는 직격탄이었습니다. 전쟁으로 이란의 금융 시스템이 마비되고 원유 수출이 전면 중단되자 중국은 가장 거대한 위안화 결제의 우방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렸습니다. 탈달러 실험실이 잿더미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중국의 거대한 정유사들은 공장을 멈출 수 없었고, 이제는 어쩔 수 없이 국제 현물 시장에서 비싼 달러를 주고 기름을 사야만 하는 참담한 현실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달러 수요가 급증하자 위안화의 가치는 날개 꺾인 새처럼 무섭게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위안화가 약해지자 중국에 머물러 있던 막대한 외국 자본들이 환율 손실을 피해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자본 유출의 거센 파도는 중국 금융시장 전체를 벼랑 끝으로 몰아붙였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중국이 미국의 그물을 피하기 위해 만든 우회로가 역설적이게도 미국의 강력한 군사력 앞에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베이징은 이란이라는 말 한마리를 잃은 것이 아닙니다. 달러 제국을 무너뜨리겠다는 오랜 체스게임 자체를 잃어버릴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중국은 자신들이 만든 이 끔찍한 덫에서 빠져나오기는커녕 중동의 모래폭풍 한가운데서 누구도 예상치 못한 더 깊은 함정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중국을 뼛속까지 마비시킨 진짜 공포는 텅 빈 공장이나 치솟는 물가, 심지어 추락하는 위안화의 가치조차 아니었습니다. 2026년 3월 14일, 바로 오늘 이 순간 베이징의 심장부를 짓누르는 가장 무거운 짐은 바로 중국 자신이 스스로 파놓은 거대한 덫에 완벽하게 갇혀버렸다는 끔찍한 진실입니다. 지난 수년간 중국은 중동의 메마른 사막 위에 무려 89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세계 패권을 쥐기 위한 치밀하고 거대한 체스게임이었습니다. 국영 금융기관들은 이란의 낡은 정유시설과 항만에 피 같은 자본을 밀어넣었고, 동시에 아랍에미리트의 칼리파 항구를 확장하고 사우디아라비아의 거대 인프라를 건설하는데 앞장섰습니다. 심지어 카타르의 천연가스 생산시설 확장까지 중국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란이라는 오랜 우방의 손을 굳게 잡으면서도 동시에 이란과 앙숙인 아랍 걸프 국가들의 지갑 속으로도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양쪽 모두에게서 막대한 이익을 뽑아내려는 완벽해 보이는 양동작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전쟁의 불길이 중동 전역으로 번지며 이란의 보복 공격이 아랍걸프 국가들의 시설까지 무자비하게 타격하기 시작하자 베이징에 견고했던 체스판은 순식간에 피비린내 나는 지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중국이 이란에 투자한 수백억 달러의 돈줄은 물론이고 이란의 철천 지원수인 아랍 국가들의 쏟아부은 막대한 자본까지 동시에 잿더미가 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베이징의 지도자들은 피말리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이란의 편을 들자니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에 투자한 천문학적인 돈과 공들여 쌓아온 신흥시장이 날아가고 반대로 이란을 버리자니 25년 전략협정이라는 든든한 방패와 하루 138만 배럴의 값싼 피, 그리고 달러 패권에 맞설 유일한 무기인 위안화 결제망이 일순간에 증발해버립니다. 양쪽 모두에게서 거대한 부메랑을 맞게 된 중국 외교부는 전쟁 직후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을 맹비난하면서도 동시에 이란의 보복 공격 또한 멈추라며 허둥지둥 양쪽 모두에게 화를 내는 촌극을 벌여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1대1로라는 거대한 제국의 길에 동참하고 있는 수많은 국가들이 이 처참한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중국이 말로는 영원한 전략적 파트너라고 떠들면서도 정작 가장 중요한 동맹국인 이란이 생사의 기로에 섰을 때 군사적으로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무력한 종이호랑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중국은 중동 전체에서 쌓아온 전략적 입지와 거대한 부, 그리고 신뢰라는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잃고 있었습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다고 믿었던 거대한 제국은 결국 자신이 뿌린 돈의 무게에 짓눌려 옴짝달싹 못하는 완벽한 인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끔찍한 절망의 늪에서 중국이 완전히 두 손을 놓고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겉으로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베이징의 지하 깊숙한 벙커에서는 살아남기 위한 처절하고 치밀한 플랜 B가 이미 오래전부터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바보가 아닙니다.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 자신의 생명줄을 이란이라는 단 하나의 불안정한 국가에만 온전히 맡겨두었을 리 만무합니다. 바론스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은 약 12억 6천만 배럴이라는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양의 원유를 전략 비축유와 상업 비축유라는 이름으로 중국 전역의 거대한 지하 탱크에 가득 채워두고 있었습니다. 2025년 국제 유가가 배럴당 60달러라는 바닥을 쳤을 때 중국은 하루 100만 배럴씩 미친 듯이 기름을 쓸어 담으며 다가올 전쟁에 대비해 곡간을 두둑하게 채웠습니다. 이는 중국 전체가 아무것도 수입하지 않고도 버틸 수 있는 무려 120일 분량의 생존 식량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중국은 놀랍게도 자체적으로 필요한 원유의 27%를 국내에서 직접 뽑아내고 있었고 석탄이 전체 에너지의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었으며 태양광과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의 비중도 폭발적으로 늘려가고 있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닫힌다 해도 당장 나라가 멈추지는 않을 만큼 맷집을 키워온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중국이 꺼내든 마지막 비장의 카드. 그것은 캄캄한 시베리아의 얼어붙은 땅 속에서 조용히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수년간 지지부진했던 거대한 가스 파이프라인, 바로 시베리아의 힘투 협상이 이란 전쟁이라는 엄청난 충격파를 맞으며 기적처럼 다시 깨어났습니다. 2026년 3월 14일 오늘 중국은 올해 시작된 15차 5개년 계획의 새로운 가스관 연결을 위한 모든 준비를 끝마쳤습니다. 이란의 값싼 기름줄이 끊긴 이 절체절명의 순간 베이징은 역설적이게도 러시아의 푸틴을 향해 더 많은 가스를 더 싼 가격에 내놓으라며 목을 조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협상 카드를 거머쥐게 된 것입니다. 유럽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잃고 굶주린 러시아 불곰에게 중국은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돈줄이었으니까요.
일부 전문가들은 오히려 이란 전쟁이 중국에게는 화석 연료의 치명적인 위험성을 뼛속까지 각인시키며 태양광과 원자력, 전기차 산업이라는 녹색 에너지로의 대전환을 강제로 가속하는 강력한 채찍질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이 중동의 깊은 수렁에 다시 발을 들이밀고 엄청난 군사력과 외교력을 소모하며 피를 흘리는 동안 중국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조용히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힘을 키울 완벽한 핑계와 시간을 벌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단지 희망찬 착각에 불과했습니다. 냉정하게 따져보아야 할 가장 끔찍한 진실이 남아 있습니다. 120일 분량의 비축유, 더 싼 가스를 얻기 위한 러시아와의 기나긴 줄다리기. 이 모든 장밋빛 계획들이 의미를 가지려면 오직 단 하나의 전제 조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만 했습니다. 바로 전쟁이 이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넉넉한 시간, 120일 안에 끝난다는 것입니다. 120일이 지나고 텅 빈 기름통의 바닥이 드러나는 순간, 시베리아에서 가스가 흘러오기까지 수년이라는 아득한 시간을 버텨야 하는 세계 최대의 공장지대는 그야말로 멈춰서게 됩니다. 2026년 중국 정부가 사활을 걸고 내놓은 경제 성장률 목표는 4.5%에서 5%였습니다. 겉보기엔 그럴듯한 숫자지만 이것은 1991년 이후 35년 만에 가장 초라하고 절망적인 성적표입니다. 경제의 심장 박동은 이미 전쟁이 터지기 전부터 힘겹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약한 맥박 위로 에너지 폭등, 제조업 붕괴, 비료, 충격, 위안화 폭락이라는 네 가지 치명적인 독약이 동시에 쏟아진 것입니다. 전쟁의 포연이 쉽게 거치지 않는다면 거대한 붉은 용은 자신이 만든 계획에 덫에 걸려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끝없는 떼슈로 서서히, 그러나 아주 고통스럽게 가라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 당신이 중국을 이끄는 최고 지도자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책상 위로 끝없이 쏟아지는 보고서들은 하나같이 절망적인 붉은색 숫자로 뒤덮여 있습니다. 당신이라면 숨이 턱턱 막히는 이 벼랑 끝에서 과연 어떤 선택을 내리시겠습니까? 호르무즈 해협의 굳게 닫힌 문에서 시작된 이 거대한 재앙은 정확히 5단계의 파괴적인 도미노가 되어 중국 대륙을 무자비하게 강타했습니다. 첫째, 매일 쏟아지던 138만 배럴의 값싼 피가 끊기며 어둠 속의 주유소가 완벽하게 폭파되었습니다. 둘째, 그 기름을 마시며 연명하던 산둥성의 작은 찻주전자들이 차갑게 식어버렸고, 쉴 새 없이 돌아가던 세계의 공장들이 원가 폭등의 직격탄을 맞고 비명을 지르며 멈춰 섰습니다. 셋째, 천연가스와 비료의 공급망이 무참히 찢겨나가며 14억 인구의 밥상을 엎어버릴 끔찍한 식량 인플레이션의 공포가 대륙을 덮쳤습니다. 넷째, 미국의 달러 패권을 무너뜨리려던 위안화 독립 실험이 산산조각 나면서 자본 유출의 거센 파도가 금융시장을 집어삼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물가는 미친 듯이 치솟는데 경제는 꽁꽁 얼어붙는 스태그플레이션의 팬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화려한 성장 엔진이 꺼진 자리에는 실업과 사회적 분노라는 통제할 수 없는 시한폭탄의 뇌관이 타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모든 비극이 2026년을 살아가는 전 세계인에게 던지는 뼈아픈 교훈은 단 하나입니다. 아무리 겉보기에 거대하고 튼튼해 보이는 경제제국이라 할지라도 그 거대한 심장을 뛰게 하는 유일한 생명줄이 이란이라는 위태롭고 좁은 뒷골목 주유소에 얄팍하게 연결되어 있다면 그 나라는 단 하루도 진정으로 안전할 수 없다는 무서운 진실입니다. 전쟁의 포화가 잠시 멈추고 닫혔던 바닷길이 기적처럼 다시 열린다고 해서 이 모든 악몽이 완전히 끝나는 것일까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중동의 뜨거운 모래바람 속에서 날갯짓을 시작한 작은 나비 한 마리가 어떻게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동방의 콧대 높은 거대한 용을 피 흘리게 만들고
무릎 꿇릴 수 있는지 우리는 방금 끔찍할 정도로 생생하게 목격했습니다. 진짜 전쟁은 총알과 미사일이 오가는 모래사막 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경제와 자원의 핏빛 세계대전은 이제 막 그 잔혹한 서막을 올렸을 뿐입니다. 세계 경제를 통째로 집어삼킬 거대한 불씨는 여전히 저 모래사막 아래에서 시뻘겋게 타오르고 있고 그 파멸을 향한 방아쇠는 아직 단 한 번도 해제된 적이 없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덮고 있는 그 평온한 이불 밖의 세계는 지금 이 순간에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의 서늘한 초침 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